자, 먼저 이제 문제 풀이 하기 전에 우리 포커스 캠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께서 조회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을 건데, 자, 이게 이제 먼저 포커스 캠프 일정을 보시면 총 7일이에요. 7일인데 이제 우리 1월 달에는 토요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요일 날 뭐 할 것이냐? 일요일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을 요약 정리할 건데, 그 내용은 포켓을 안 하시는 분들을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포켓 하시는 분은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일요일 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포커스 캠프는 어떻게 한다? 이 7주, 7회차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커스 캠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200분 테스트를 해요. 한 회당 200분 테스트를 한다. 그럼 몇 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총? 1,400분 테스트.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400분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은 400분 테스트를 하니까 2주에 한 번 시험 보는 거나 같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단답형, 논문형을 시험을 보는데 여기 이제 단답형의 테스트, 논문형 테스트 하는데 이것도 시험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 답안 쓰는 부분을 잘 쓰실 수 있게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맨 처음에 답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해 드려요. 자, 방향성을. 그래서 이 답안은 키포인트는 이거다. 분류는 이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20분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분류를 알았고 테스트를 하니까 두 번째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요. 그러면 해설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를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3번 공부하신 거예요. 3번. 즉 학원에 오셔서 그 중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분류나 기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거기에 피드백까지 해서 3번 공부를 하신 거예요. 물론 아침에 오셔서도 공부를 하시고 저녁에도 공부를 하시면 복습까지 하시면 5번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논문형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방향성을 설명해서 분류나 이런 것들 중요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는데 키포인트나 어떤 사례나 차별화 같은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서 총평을 할 건데 이 총평은 그날 문제가 꼭 있는 게 있어요. 아, 오늘 문제를 보니까 분류 자체가 안 되더라. 오늘 문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적어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크다. 계속 그게 이제 고쳐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율학습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물어보시는 것을 개별로 이제 평가를 해드리거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본인이 이제 준비하실 거,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또 이제 준비할 것은 보강하고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5시 20분에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자율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토요일에 4번이 있는데 기중차 연습이라고 있어요. 기중차 연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회차부터는 이거는 계측에 대한 요약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도식화, 절차도, 모식도, 그래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따고 갈 거예요. 요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논문형에 대한 문제를 기본 25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25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변형해서 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형 전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시험 문제가 계절적인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죠. 이번에 겨울철이면 작년 겨울철이랑 재작년 겨울철 문제를 봐야 돼요. 이번이 여름철이면 마찬가지로 작년 여름철과 재작년 여름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겨울철 문제를 4번 한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132회가 겨울철이죠. 135회 3회 전. 그 다음에 129회가 또 겨울철이죠. 그 다음에 또 126회가 겨울철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123회까지 4번 할 거예요. 그 중에 보통 50%, 최소한 50% 이상은 겹쳐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께 그 포커스 캠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걸 책에 공지로 붙여드릴 거예요. 빈 양식으로 이걸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아침에 오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풀어야 되겠죠. 기본 아이템 뭐
차별 아이템, 중요 아이템 뭐, 차별 아이템 뭐, 한 줄씩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밍 서클의 품질 관리 4단계는 뭐죠? 플랜 두 체크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플랜 두 체크 액션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플랜이면은 품질 계획서 작성, 예, 그 다음에 두면은 뭐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을 하고 예, 품질 관리를 하고 액션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석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 액션, 체크를 그렇게 하고 액션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플랜, 두, 체크 액션. 간단하게 차별 아이템 뭐 기중차를 이걸 이 내용을 쓰면 대제목은 3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다 쓰는 거예요. 거의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는 뭐예요? 도식화. 뭐 이런 거 같으면 뭐예요? 플랜, 두, 체크, 액션 뭐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데밍 서클에 대해서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품질 개선해서 플랜, 체크, 액션, 플랜 이런 거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마다 한 문제당 뭐가 들어간다? 도식화. 절차도, 비교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모식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이 내용을 풀면은 실은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132회. 이거를 이제 132,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 작년 겨울철 132회를 한다, 129회를 한다, 126회를 한다, 123회를 한다. 4번 한 거예요. 4년간 거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니까 이걸 백지로 나눠주면 꼭 전날 한번 써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거 강의나 들을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푼 다음에 여기에다가 답을 제가 다 적어 드릴 거예요. 적어서 나중에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나 볼랜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되죠.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풀어보고 그걸 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 포캠 책에다가 이 백지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강의 전에 먼저 써봐야 되겠죠. 분류는. 연습을 하십니다. 여기 중에서 많이 걸릴 거예요. 한번 대충 볼까요? 여기 보니까 거푸집 똥발이 해체 시기 이거 나오잖아요. 나온다고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형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거푸집 똥발이에 대한 시공시 주의사항. 얘네들이 문제가 내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를 보면 거푸집 똥발이에 대한 붕괴나 어떤 해체나 이런 부분이 겨울철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약간만 변형을 해서 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 건들고 가면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기중차. 기본 아이템은 뭘 건들고 중요 아이템은 뭘 건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거푸집 똥발이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일단 중요 아이템은 동발이 해체 시기. 강도 시험을 할 경우, 안 할 경우. 강도 시험을 할 경우는 분류가 또 있죠. 안 할 경우에서는 어떻게 외운다? 아빠 3626 빨리 사오세요. 368 245. 뭐 그런 내용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면 그건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예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죠. 그때만큼은 공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예,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중요도에 따라 할 거예요. 물론 처음 시험 문제 나온 거, 다시는 나오기가 어려운 것들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고 중요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거푸집 동발이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 및 시공 관리 이거 나오겠죠. 약간만 바꿀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양생 관리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또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시험 문제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변형해요. 즉 시공관리 방안 했으면 어떻게 한다? 양생관리 방안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쓰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뭘 얘기해요? 시공관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머티로티 이론이 중요하다면 이게 머티로티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4주간 하면은 보통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동절기 문제 4년 이내 거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 이전 거는 거의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 계절적인 문제는 다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일요일 날은 그러면은 뭘 하냐? 1월 달에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특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건든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강의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요번 시험에 나올 만한 뭐 예를 들면 이제 겨울철 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밴드를 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다만 그 포커스 캠프에 대해서 이제 그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포커스 캠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별도로 동영상으로 뿌릴 거예요. 그 안에 밴드에서 동영상을 제공을 할 거니까 굳이 학원에 일요일 날 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와서 꼭 듣겠다 하면 들으셔도 되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어떠나요? 아, 공부 참 분량이 많다. 어렵겠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사의 포커스 캠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외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부분보다는 나올 만한 문제를 여러 갈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고민하다 보면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갖는 거지 이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약간만 변형이 돼서 나와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답안을 제 시간에 제대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나와요. 나오지만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런 부분. 자, 이해되셨죠? 자, 1분만 끊었다 가겠습니다.